상해커 이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네. 오늘은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하면은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죠.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루어진 기관들이죠.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가 되겠고 디젤 엔진은 경유가 되겠고요. 밑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회전이 잘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압축압력, 혼합기라고 해서 연료와 공기가 잘 섞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불꽃, 정확한 타이밍에 불꽃이 튀겨야 될 거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불꽃이 빠졌습니다. 압축압력과 연료 분사만 제대로 잘 해주면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이 굉장히 휘발유보다 높기 때문에 공기가 압축이 높다는 건 공기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상태에서 연료 분사를 하게 되면 자기 착화라고 해서 연료가 불이 저절로 붙습니다. 뻥 하면서.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점화 불꽃이 빠졌고 뜨거운 공기에다가 압축만 해주면, 연료 분사만 해주면 불꽃이 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압축압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그렇고, 뭐 부조를 한다, 가속이 안 된다, 연비가 안 좋다, 모든 부분이 이 세 가지 조건, 디젤은 두 가지 조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런데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시동 모터를 돌렸는데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쌩쌩쌩쌩쌩쌩 잘 나는 거하고 아예 소리 안 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소리가 안 난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뭐 모터가 약해서 안 되는 거겠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모터가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압축압력을 봐야 될 수 있죠. 압축압력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차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압축압력을 봐주고, 그 다음에 불꽃이 정확하게 튀기는지, 불꽃이 안 튀기면 일단 불꽃이 안 튀기는 원인을 찾으면 또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해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거의 문제가 되면 한 가지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연료가 됐든 점화가 됐든. 점화 불꽃이 잘 튀긴다, 뭐 타이밍은 일단 둘째 치고 불꽃이 잘 튀긴다 하면은 일단 점화장치 쪽도 이제 패스, 1차적으로는 패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료, 혼합기, 연료가 공기하고 잘 섞여서 안개처럼 분사가 잘 돼서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연료량이 각 센서에 따라서 연료량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의 출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시동 꺼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가솔린 엔진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디젤은 두 가지 조건, 압축압력과 연료 분사만 제대로. 연료 분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개처럼 관통이 잘 돼서 분사가 돼야 되는데, 안개가 아니라 뭐 후적이 생겨서 물방울처럼 분사를 한다든가, 그런 불이 잘 안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량이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차에 뭐 부조라든가 출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디젤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엔진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피스톤이 되겠고요. 피스톤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주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기에 보면은 제일 윗부분에 고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연결대가 있을 거고요. 이 밑에는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입니다. 크랭크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피스톤은 링이 하나, 둘, 세 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1번, 2번은 압축링이라고 해서 사이가 살짝 이렇게 보면은 떠 있어요. 떠 있고,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끼워져 있고,
1번, 2번은 압축을 하고 3번은 오일링이라고 해서 오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밀봉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일링이 이 벽면에 있는 오일들을 긁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흡기 밸브가 되겠고요. 이게 배기 밸브, 그 다음에 이게 점화 플러그라고 해서 불꽃을 튀겨주는 장치. 작은 번개가 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젝터라고 해서 연료를 분사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개처럼 무화 분사를 해줘야 공기하고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사해주는데 이게 지금은 GDI 엔진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점화 플러그 쪽에다가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엔진이 디젤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건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찌꺼기들이 많이 껴가지고.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닥 엔진에 찌꺼기들이라든가 카본들이 굉장히 많이 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거예요. 이게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상단에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회전을 하면서 제일 하단까지 내려가게 되면 공기가 그냥 들어오지는 않겠죠.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언가를 진공 상태로 끌어당겨줘야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진공으로 주사기를 빨아 당기면 공기가 딸려오듯이 피스톤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공기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 그 전에 연료를 분사해줬기 때문에 공기와 휘발유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와 휘발유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제일 밑으로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다시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밸브들은 닫히게 되죠.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위로 압축을 하면 주사기를 그 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밀게 되면 압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축이 딱 됩니다. 압축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이제 폭발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압축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빵 하고 2만 볼트가 넘는 전기를 불꽃을 튀겨주게 되면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으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폭발이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빵 하면서 때려주게 되니까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하는데 우리 자전거 페달을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 딱 밟으면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발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최대 압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이 최고 위치로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최고 위치에서 약간 내려가는 시점 한 5에서 15도 정도 지점일 겁니다. 그 지점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 지점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해야 피스톤도 무리가 없고 회전도 잘 되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일 위에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 불꽃이 그 전에 튀겨서 최대 압력이 최상단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 피스톤이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때리게 되면서 노킹, 까르륵 소음이 들리게 되고 피스톤도 실린더 벽도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탑 위치, 제일 윗부분에서 벗어난 5에서 15도 부근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해서 이 힘이 생겨서 이 축을 회전하게 됩니다. 이 크랭크 축, 이 축이 회전하면서 이제 바퀴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발생돼서 밑으로 내려갔고 이 내려가서 휘발유가 다 타버린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피스톤 위로 올라가면서 배기 밸브가 열려 있고 올라가면서 이 배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흡입, 올라가면서 압축, 그 다음에 폭발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배기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4번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이클, 한 행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디젤은 여기에서 공기만 들어오게 되고 압축이 가솔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인젝터라고 하는 경유를 인젝터에서 분사해주면
안개처럼 관통이 잘 되게끔 분사를 쫙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이 약간 하강하는 지점에서 최대 압력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서 압력이 빵 하고 터지면 회전을 시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솔린과 똑같이 내려가면서 흡입, 올라가면서 압축, 폭발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면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 이렇게 해서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젤 같은 경우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압축 압력과 연료 분사. 이제 연료 분사 쪽에서 연료 분사가 안개처럼 분사가 되지 않고 뭐 물방울처럼 분사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연료량이 적다던가 뭐 많다던가 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차의 출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시동 꺼짐이라든가 부조라든가 여러가지 증상을 내게 될 거고요. 가솔린도 마찬가지로 3가지 조건, 압축압력, 혼합기, 그 다음에 강한 불꽃, 정확한 타이밍에 이 3가지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어느 차나 이상 없이 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료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기타 여러가지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공기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감지하는 에어프로 센서, 공기량 감지 센서라던가 또 흡기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배기가스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가 어떻게 농후한지 희박한지에 따라서 연료가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산소 센서라는 게 있고요. 그런 신호들을 컴퓨터가 받아서 지금 좀 많이 들어갔네 하면 좀 적게 넣어주고 지금 좀 더 적게 들어갔네 하면 좀 많이 넣어주고 하면서 계속 연소, 이론 공연비라고 해서 완전 연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넣어줬다 적게 넣어줬다 많이 넣어줬다 적게 넣어줬다 하면서 계속 완전 연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만 정확하게 만족하게 되면 엔진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 이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